네, 안녕하십니까. 주식 간단히 알려드린 남자입니다. 오늘은 주간남의 주식 읽기 펀드편으로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펀드의 개념이 뭔지, 펀드에서 그중에 ETF는 뭔지, 다음 달 상장되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는 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려 합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시장의 이슈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서 이번에 펀드에 대한 관심이 되게 높아졌는데요. 저는 이 같은 관심을 두 가지 이유로 봅니다. 국민성장펀드의 이제 가시화와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의 신설입니다. 국민성장펀드는 민간과 기관이 합동으로 투자하는 펀드로, 예를 들어 여기 써 있는 것처럼 40%의 소득공제나 세제 지원을 해준다는 얘기가 있으면서 시장에서의 관심이 컸는데요. 아직 이거에 대해서 확실히 확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은 이에 대한 내용은 건너뛰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게 확실히 확정되면 그때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다음 달 22일 상장 예정인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2배 레버리지 ETF에 대해 한번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펀드란 무엇일까요? 펀드는 여러 투자자들의 돈을 한데 모아서 자산운용사에서 그 전문가가 이 자산을 주식, 채권, 부동산, 기타 자산 등에 투자를 하면서 굴린 다음에 이러한 투자를 통해 얻은 수익금을 투자자에게 다시 배분하는 구조를 가진 상품입니다. 예를 들어 좀 쉽게 설명하면 저희가 어디 혼자 놀러 가게 되면 렌터카나 숙소나 맛집이나 이런 것들 비용을 다 혼자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좀 지출이 크죠. 그 다음 전문성도 좀 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저희가 가이드를 끼고 친구들과 같이 가게 되면은 이 비용들을 같이 나눠서 쓸 수 있고 가이드 투어로 좀 더 전문성 있게 밀도 높은 투어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펀드도 약간 이런 비슷한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좀 이해하시기 편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펀드의 종류는 뭐가 있는지 한번 빠르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식형 펀드입니다. 이건 말 그대로 주식을 위주로 투자하는 펀드인데요. 잘 되면 수익이 크지만 잘 안 됐을 때 손실도 크다는 단점을 갖고 있는 공격적인 스타일의 펀드입니다. 두 번째는 채권형 펀드입니다. 회사나 국가에서 발행하는 빚 증서인 채권에 투자를 하는 펀드로 비교적 안정적이지만 수익률이 낮을 수 있다라는 단점을 갖고 있는 펀드입니다. 이 두 가지를 적절히 섞은 펀드를 혼합형 펀드라고 하는데요. 이 혼합형 펀드는 공격도 하고 수비도 어느 정도 되는 균형을 맞춘 펀드라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인덱스 펀드입니다. 이 인덱스 펀드에 대한 용어 자체는 되게 생소하실 수 있는데 그냥 말 그대로 코스피 200이나 S&P 500 같은 지수를 추종하는 펀드들을 통칭하는 말을 인덱스 펀드라고 합니다. 이런 펀드들은 개별 종목에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라 지수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수수료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핵심으로 말씀드릴 ETF는 다음 장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ETF가 뭐냐? ETF는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펀드예요. 일반 펀드는 은행이나 증권사에 저희가 가가지고 이 펀드를 사고 싶어요 말씀하면 이걸 한데 모아서 저녁에 거래를 하는, 하루에 한 번 거래를 하는 약간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ETF는 주식 앱을 켜서 어떤 ETF의 상품을 선택하고 매수나 매도 버튼을 누르면 바로 체결이 됩니다. 이 실시간으로 사고 팔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는데요. 이게 가장 큰 ETF와 펀드의 차이점입니다. 요즘 ETF는 되게 많은 ETF들이 나오면서 좀 투자의 다양성도 확대되었고 과거에 비해서 수수료가 좀 낮아졌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ETF는 개별 주식에 투자를 하는 것보다 포트폴리오 효과를 극대화하면서 분산 투자 효과를 가져갈 수 있다는 점에서 강점을 갖고 있는데요. 이런 분산 투자는 리스크 관리에서 유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설명드릴 거의 메인인데요. 레버리지 ETF입니다. 레버리지라는 뜻이 지렛대라는 뜻인데 이 지렛대를 저희가 어떨 때 흔히 쓰나요? 작은 힘으로 큰 걸 움직이는 도구를 레버리지라고 합니다. 저희 작은 돈으로 큰 돈으로 움직일 수 있는 효과를 낼 수 있는 이런 것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레버리지는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1% 오르면 레버리지 ETF, 2배 레버리지 ETF는 2% 오르게 됩니다. 반대로 삼성전자가 1% 손실이 나면
2% 손실이 나는 구조를 갖고 있는 상품입니다. 그러면 레버리지 ETF 말고 ETF에서 인버스랑 액티브가 있는데, 인버스는 뭐냐? 1%가 올랐을 때 반대로 떨어지는 상품을 말합니다. 그럼 2배 인버스 ETF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1% 올랐을 때 마이너스 2%가 되는 ETF를 인버스 레버리지 ETF라고 합니다. 근데 다음 달 국내에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ETF가 출시됩니다. 과거에는 ETF가 단일 종목으로 구성이 안 됐었어요. 근데 이번에 법이 개편되면서 일부 조건을 충족하는 종목에 대해서 100% 개별 종목으로 구성이 가능한 상품을 만들 수 있게 허가가 되었는데요. 시가총액 비중 10% 이상, 파생상품 거래 비중 1% 이상인 주식에 대해서 이러한 조건부 승인을 했습니다. 근데 국장에서 이거를 만족하는 주식이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밖에 없기 때문에 두 종목에 대한 2배 레버리지 ETF가 다음 달 20일 판매되기 시작하는 건데요. 단일 종목 레버리지는 특히 그렇지만 레버리지 ETF는 되게 위험성이 존재를 합니다. 당연히 벌었을 때는 1% 벌면 1%가 올라가면 2%를 벌기 때문에 적은 돈으로 더 많은 이득을 갖고 올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손실을 냈을 때도 2배가 된다는 점에서는 부정적 요인입니다. 예를 들어 그 개별 종목이 한가를 맞았어요. 그럼 30%가 빠지죠. 그럼 이 2배 레버리지는 60%가 빠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금까지 가는데 50% 하락이면은 거의 이제 돈이 다 까이기 때문에 더 위험성이 개별 종목보다 훨씬 더 높은 ETF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뿐만 아니라 변동성이 큰 장에서는 이런 레버리지 ETF가 되게 불리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개별 종목을 샀을 때 10%가 올랐어요. 그러면 110이 되죠. 거기서 다시 10%가 빠지면 11%가 빠지면서 99%, 그러니까 제 원금에서 1% 마이너스 된 돈이 존재하게 되는데, 레버리지 ETF는 100에서 10% 오르면 20%가 오르는 거죠. 2배가 오르니까. 그럼 120에서 그 상태에서 다시 10%가 떨어지면 총 4%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변동성이 큰 장에서는 손실이 확대되는 흐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 투자에서도 물론 불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락장에서는 이러한 레버리지 ETF를 사용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에 유의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생기기 전에도 레버리지 ETF는 있었어요. 근데 이제 소비자들이 이 레버리지 ETF에 투자를 하려고 봤는데 교육을 받아야 된대요. 이게 작년 12월 15일 날 법이 개정되면서 생긴 건데, 사전교육을 이수해야 된다는 규정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사전교육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은 이 사전교육을 어떻게 하는지 설명드리면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먼저 검색 포털에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을 치시면 사이트가 나옵니다. 그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두 가지 화면이 뜹니다. 그럼 이 중에 오른쪽 레버리지 ETF, ETN 단일 종목 사전 교육을 신청하고 싶어요, 이걸 누르시면 됩니다. 이걸 누르시면 이렇게 화면이 뜨는데, 이 화면이 안 뜨시는 분들은 로그인을 안 하셔서 그렇습니다. 그럼 그 로그인을 회원가입을 하시고 로그인을 하시면 이런 화면이 뜨시게 되는데요.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일반과 심한데, 일반은 그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말고 그냥 레버리지 ETF에 대한 투자에 대한 선제 수강 과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먼저 수강을 하신 다음에 뒤에 있는 이 단일 종목 추가 투자에 대한 강의도 수강을 하셔야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레버리지 ETF에 투자를 하실 수 있게 됩니다. 하시는 방법은 간단한데요. 이렇게 눌러서 들어가시면 수수료와 수강 시간이 나옵니다. 수강 시간 1시간이면 되기 때문에 되게 무리가 가는 교육은 아니고, 이 다음으로 해서 보시면 이제 수강을 어떻게 하는지 그냥 보시고 틀시면 수료증이 나옵니다. 그럼 이 수료증을 각자 사용하시는 증권사 플랫폼에 제출하시면 인증이 됩니다. 그 인증을 통해서 ETF를 구매하시면 됩니다.
사실 ETF의 장점이 위험을 최소화해준다는 장점이 전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단위 종목 레버리지 ETF는 위험성이 되게 큽니다. 물론 시드가 작을 때는 공격적으로 좀 더 투자해서 자산을 더 많이 만들고 싶다라는 점은 이해를 하지만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는 좀 위험한 자산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 이거에 몰빵할 거야 라고 하기보다는 조금 안정적인 포트폴리오 운영을 하는데 하나의 공격적인 수단으로서 사용하는 것을 전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펀드와 ETF, 레버리지 ETF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렸는데요. 다음에는, 이번 주에는 제가 개념을 위주로 했으면 다음 주에는 종목을 위주로 하는 주간남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